안녕하세요. 저는 F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 내부 스펙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방수 방진 스펙이 있어요. 보면은 IC 규격 60529 하에 IP68 등급 획득했다고 하는데 뭐 방수나 방진에 대한 스펙이다라는 정도는 아실 텐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련돼서는 혹시 해석으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아이폰 시리즈에 적용된 IP 등급은 IP68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조건은 최대 수심 6m에서 최대 30분 방수 기능을 가진다라고 일단 테스트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IP 등급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IP가 인그레스 프로텍션 해가지고 인그레스가 뭐 입장, 침투 이런 개념인데 어떤 방수나 방진을 막는 프로텍션에 대한 코드고요. 그래서 보통 숫자 두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 코드가 방진이고 두 번째 코드가 방수입니다. 그리고 각각 숫자에 따라서 어떤 조건 테스트에서 성능을 만족하는지 표시하게 되고요. 오른쪽처럼 뭐 방진에 대해서는 입자 크기별로 이렇게 등급이 있고 6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그 먼지에 대한 최고 등급이고요. 그리고 우측의 방수 등급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7번이 1m까지 30분 동안 담근 걸 얘기하고 8번은 이제 1m보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 8번을 얘기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했는지 보통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이번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방진 등급도 제일 높고 방수 등급도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에서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런 등급을 갖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핸드폰 바꾸시면 뭐 기변을 하셨거나 새로 구매하셨어도 심 트레이에 이제 심을 끼우셔야 되는데 빼보시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까맣게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나 실리콘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방진이나 방수에 불리한 조건인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계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위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로 방수 방진을 만족하기 위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영역도 아주 작은 이런 고무 링으로 충분히 앞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구조물을 보통 실링이라고 하고요. 또 목적에 따라서 뭐 실이나 가스켓 아니면 오링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같은 경우는 엔진 블럭이나 그런 좀 평평한 면에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오링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거나 아니면 피스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뒤쪽에서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링은 방수나 아니면 누수 뭐 꼭 물일 필요는 없겠죠. 어떤 유체가 들어오거나 거꾸로 유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이고요. 재료는 보통 고무나 실리콘, EPDM 같이 일라스토머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종류를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면 기계 부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뭐 다양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가장 기계 쪽에선 대표적인 게 이 오링하고 가스켓. 이거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자동차 쪽을 본다면 많이 있겠지만 익숙한 거는 자동차 문 열고 닫힐 때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스트랩이 있죠. 실링 스트랩도 어떤 이 실링 구조물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측에는 피스톤에 유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오링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음식 보관 용기 뭐 락앤락이라고 하죠. 이런 보관 용기 뚜껑에 보면 이렇게 실리콘 띠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완전 뭐 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인 어떤 실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요 심트레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조물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유체가 있고 이제 어떤 관이 있고 관을 이 뚜껑으로 덮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틈으로 누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링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단면이고요. 원형인데 단면이고 위에서 이렇게 볼팅을 해서 이제 이 실링이 좀 압축돼서 여기를 꽉 막고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딱 조립되고 나서 실제 이 안에 유체에 걸리는 압력이 중요해요. 압력. 실링 목적 자체가 실링 면이 고정되어 있어서 안에서 발생하는 유체 압력을 다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 사진을 보시면 뭐 한쪽은 공기가 되겠고 외부가 되겠죠.
좌측은 기계물 안에 있는 유체가 될 텐데, 유체가 이렇게 밀면은 처음에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도 유체 압력이 세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더라도 이 면 자체는 실링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측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실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일라스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재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초탄성 재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탄성 재료는 많이 얘기했죠. 영수 모듈러스 훅스로우를 만족하는 재료를 저희가 탄성 재료라고 하는데, 초탄성이라는 의미는 저희 스트레인의 어떤 범위가 뭐 1, 2% 수준이 아니라 100에서 700%까지 일롱게이션이 갈 수 있는 재료 특성을 갖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금속 이제 연성 재료랑 취성 재료랑 이 초탄성을 같이 나타내는 건데, 초탄성 재료가 이렇게 길게 일롱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성이기 때문에 하중을 제거하면 그대로 탄성 특성을 갖고 곡선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대신에 이런 덕틸 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늘어나면 아마 일드 포인트를 지났겠죠. 지나고 나서 다시 하중을 제거하면 영구 변형이 남게 되는데, 소성 변형이 남는데, 초탄성 재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탄성 영역이기 때문에 하중을 100%, 200% 늘리더라도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이렇게 원래 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선형 컨택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있던 실링 목적 자체가 적절한 컨택 프레셔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컨택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실링이 얼만큼 컴프레션 될 건지 이 오버랩 양을 결정을 해야 되고, 실제 해석에서도 이 오버랩에 따라서 해석이 진행돼야 되고요. 이제 디자인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실링이 사용되게 되는 그루브의 하이트와 실링의 어떤 지름이죠. 지름을 가지고 컴프레션을 뭐 20%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테스트 조건, 사용 조건이 유체의 압력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택 프레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유체 압력이 얼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는 그 이상의 컨택 프레셔를 갖도록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 온도에 따라서 저런 실링 재료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릴렉세이션이라고 이제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면 릴리프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거나, 사용 조건이 뭐 스태틱한 실인지 아니면 다이나믹 조건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실링을 설계하게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제가 섹션을 해서 원래는 원형 형태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루브가 파져 있는 아래판이 있고, 이 가에는 지금 실링, 오링 형태가 있고, 상부에는 이제 덮개가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결과를 간단히 먼저 보면은 이렇게 윗판이 저희가 타겟한 컴프레션만큼 이렇게 눌리게 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스트레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